안녕하세요. 메가CST 경찰공무원 영어 대표 강사 김한나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경찰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 자, 오늘 5과목 100분 동안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과목 중에 영어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주요 문항에 대한 설명만 좀 하고서 앞으로의 어떤 학습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제가 미리 출제 비중에 대해서 먼저 적어놨어요. 전체 20문항 중에서요. 자, 어휘가 6문제, 문법이 3문제, 그리고 독해가 10문제, 생활영어 1문제. 이렇게 해서 올해 1차, 2차에 비해서 상당히 출제 비중이 벗어나지 않게 골고루 출제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1차나 2차보다도 올해 3차가 좀 난이도가 어려웠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느꼈을 느낌은요. 첫 번째,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그죠? 시간적인 압박이 좀 많이 심했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자, 두 번째. 실제 난이도보다도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원래 높아요. 근데 이번 시험은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혹여나 여러분들이 처음 한번 풀고서 이후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풀어보지 않았으면 놓쳤을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즉 꼼꼼하게 넉넉한 시간을 두고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점. 요 세 가지가 가장 주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 때도 항상 먼저 얘기를 하지만 영어는 첫 번째나 혹은 두 번째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3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틀리게 되는, 평소에 기가 막히게 알던 것도 시험장에 가서는 생각이 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영어 과목이라는 점을 전 늘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혹은 이전에 제 커리큘럼을 아주 성실히 쫓아오신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어 과목을 먼저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의 주된 특징이었어요. 제가 지금 운전을 해서 지금 여기 이제 내가 본사에 와서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많은 학생들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가장 많았던 내용이 시간의 압박이 심했다. 그래서 만점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이 온 학생들의 점수대는요. 일단은 100점대도 상당히 많아요. 100점대도 많고요.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는 75에서 80점 정도. 그 정도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는 특히나 90점이 좀 많았습니다. 90점. 그렇게 해서 점수대가 요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이후에 이제 좀 한 60점이나 65점, 뭐 요 정도 받은 학생들, 요런 학생들은 이제 좀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문자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자, 어찌됐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느꼈던 것처럼 이번 3차는 이전에 있던 1차, 2차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출제자도 그것을 여러분 의도했듯이요. 보면 문법이 지금 9번, 그러니까 7번, 9번, 10번이었는데요.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다 취약한 파트에서 냈어요. 보면 7번의 경우는 관계사. 제가 찍기 때도 마무리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관계사는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관계사가 안 나온 지가 꽤 됐으니 관계사 문제가 정말 관계사스러운 문제가 정말 나올 것이다.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9번 문제 있죠? 9번 문제 분사 문제. 학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취약한 파트가 되겠고요. 자, 10번 준동사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7번, 9번, 10번. 문법이 여러분 전체 3문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에서 일부러 골라냈다는 느낌이 물씬 풍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3차 문제는 좀 내가 어렵게 내야겠다. 라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였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시간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11번, 12번, 13번 그리고 맨 끝에 있는 20번과 같은 빈칸 유형이 무려 4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제도가 바뀌기 전에 2014년도 이전에 2013년도 1차, 2차 때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 빈칸 문제의 난이도를 상당히 늘렸었거든요. 왜?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알고 계세요. 빈칸 유형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많이 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14번, 그 다음 15, 16, 17번과 같은 어떤 세부사항 파악 문제도 4문제나 출제해서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버렸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마무리 때도 얘기를 했고 모의고사 때도 얘기를 했고 찍기 때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세부사항 파악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3, 4번으로 찍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다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렇죠. 보세요. 14번의 내용 불일치 문제죠. 세부사항입니다.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죠. 자, 15번에 가시면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4번이죠. 자, 16번은요? 3번이죠. 17번은요? 4번이죠. 3, 4, 3, 4. 계속해서 3번하고 4번의 정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왜? 이것도 여러분 의도된 거거든요. 내용 일치 파악, 불일치 파악, 즉 세부사항 파악 유형은 반드시 제가 몇 번부터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4번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자, 밑에서부터 여러분 보셔야지만 제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2번 정도 풀면서 여유 있게 여러분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번 난이도는 여러분 좀 어려웠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과목들을 조금 어느 정도 평타를 치거나 좀 잘 봤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한 70점 이상은 그래도 받아야 내가 좀 합격을 좀 볼 수 있을까?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부터 해서 여러분 밑에 있는 6번까지가 전부 다 어휘 문제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요. 어휘는 꼼꼼하게 여러분 보셔야 하고 꼼꼼하게 보시면서도 밑에 있는 예문을 활용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문법이나 독해 같은 거 암기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근데 어휘는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되는 파트가 확실해요. 단 기초 어휘를 먼저 보시고 올바른 어휘 학습법을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에서는 여러분 기출 어휘입니다. 보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기출이에요. 그리고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기초 어휘고요. 2번은 중급 단어가 되겠고 3번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3번의 경우도 그렇고요. 기초 수거가 되고요. 4번하고 5번.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전치사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지만 하나만 알면 빈칸 2개가 뚫려 있을 때 하나만 알면 그래도 답을 찍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4번, 5번 전치사 넣는 문제였고 6번은 우리가 이제 경찰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죠? 6번은.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1번의 extraordinary는 abnormal과 동의어로서요, 여러분. 뭔가 예외적인, 그러니까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단어로서 정답이 여러분 2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나머지 선택지 1번, 3번, 4번도 모두 다 어때요? 그 기출에 있던 단어죠. 자,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는 2003년도 기출어휘부터 해서 2015년도 2차 기출어휘까지 여러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에서 여러분 모든 기초어휘, 모든 기출어휘, 그리고 예상어휘 이 3가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수업만 여러분 제대로 커리큘럼을 쫓아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요. 밑에 있는 6번 있죠. 6번의 경찰 전문 용어 있잖아요. 법정 모독죄. 이건 여러분 이전에 우리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 정말 머나먼 옛날이죠. 20년 전인데요. 자, 이때의 기출도 존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6번 같은 경우 법정 모독죄 이런 어떤 단어는요. 요 단어 빼고는 위에 있는 단어가 모두 다 코드보카 어휘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다들 확인을 하셨겠지만요. 그죠? 모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뭐 2번, 3번 이상은 진짜 다뤘던 어휘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코드 ABC부터 해서 수업을 잘 따라오셨다면, 그냥 출석만 제대로 했다면 정말 여기 있는 문제들은 진짜 무난하게 척 찍고 넘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적중 자료는 여러분 메가 CST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제 네이버 카페에서도 여러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몇 페이지다 혹은 강의에서 몇 분 몇 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아, 정말 기본에 충실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구나. 어휘만큼은 다른 파트는 모르겠지만 어휘만큼은 1차, 2차에 비해서 결코 어렵지 않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2번에 여러분 1번의 discrete는 제가 요거랑 같이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요거랑 같이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자, 얘네들이 유의어다라고 하면서 이 이하고 이는 떨어져 있지만 이 이는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떨어져 있다, 분리가 이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얘가 분리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얘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prudent의 동의어라고 설명을 했었죠. prudent는 기초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신중한, 분별력이 있는 그런 단어였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discrete가 이제 빈칸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으로서 정답이었고, 자, 뒤에 있는 여러분 2번이라든지 4번, 2번하고 4번은 우리가 늘 다뤘던 단어이고 3번은 기출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distill, 증류하다 뭐 그런 단어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역시나 2번 풀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아,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감옥에 갔다는 표현이겠죠? 자, 3번 갈게요. take after는 look after 항상 비교를 했었어요. 자, take after는 여러분 닮다, resemble하고 동의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풀었던 거고요. look after는 여러분 돌보다라고 해서 같이 유의어로 구별을 했었죠? 자, 4번 가겠습니다. 빈칸이 2개 뚫려 있으면은 하나만 알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빈칸에 according, as 아니면 according to 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as가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분 4번이겠고요. 빈칸 두 번째 여러분 prefer A to B 라고 해서 여러분 전치사 to가 들어가는 것도 문법 수업에서도 다뤘던 기억이 있네요. 그죠? 자, 밑에 5번 가겠습니다. Be responsible for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출어휘 볼 때 for 자리에다 밑줄을 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여러분 be committed to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전치사 여러분 for하고 to가 나란히 들어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정말로. 자, 6번에 여러분 빈칸 of court라고 하는 게요. 법정을 모독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 fined, 벌금을 먹었다. 라는 표현에서 contempt, 경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맞겠고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관계사 유형은 여러분 마무리 찍기 때에도 여러분 우리 3번 문제와 5번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관계사 얘기할 때. 나 모르겠다. 그러면 빈칸 앞에 콤마가 있으면 누굴 찍자? which를 찍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빈칸 자리에 여러분 정답이 정말 2번으로 which가 여러분 맞겠고요. 문법적으로 봐도 하자가 없습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생활영어가 달랑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취약한 이디엄 유형으로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표현형이 아니라고요. 그냥 해석만 잘하면, 문맥만 잘 따라가면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A가 official 경찰 아저씨 I would like to report a theft. 나 절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신고를 좀 하고 싶은데요. 나 절도당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요? 경찰 아저씨겠죠? 아, 그래요? 무엇을 그렇게 도난을 당했나요? 자, 그랬더니 A가 뭐라 그래요? 나 지갑, 나 호텔 앞에서 지갑, 나 지금 be robbed of.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B가 오케이 라고 하면서 이제 빈칸이라고 얘기했겠죠. 뭐 혹은 이런 거겠죠. 뭐 진정하세요. 아니면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뭐 등등의 어떤 표현들이 빈칸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에 you need to fill this form out. 자, form
앞에 fill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뒤에 out에다 동그라미를 치면은 얘는 뭐예요? fill out이 여러분 채워 넣다죠. 자, 이 형식을 채워 넣을 필요가 있다니까 신고를 하려면 신고 접수지를 갖다가 뭐예요?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1번 여러분 하자가 없어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당신은 이미 인스트럭션을 읽었다? 그럼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텔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호텔에서 우리 호텔은 도난 사건 등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2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올바른 여러분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이런 지문이 여러분 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은요. 내가 기록했던 그 사실은 정확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여러분 수사가 전부 다 끝났을 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요. 가능한 한 빨리 나는 조사를 받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B가 할 말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 제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생활영어 문제를 풀 때요. 주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대명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4번 선택지에 나오는 I라는 대명사가 누굴까요? 여기서 지금. 빈칸에 들어가게 되면 B잖아요. B는 누굴까요? 경찰 아저씨죠. 그럼 경찰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한테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는 8번의 정답은 1번이 적응 확실하겠고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이요. 자, 9번 여러분 가보시면은 9번에 정말 진짜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었다면 문제 푸는데 여러분 하자가 없었을 거라고요. 보세요. 자,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기억의 밑줄은요. parking하고 parked잖아요. 지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니은과 디귿이 전부 다 ing, pp, ing, pp로서 어때요? 그렇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비교죠. 분사는 그래요. 형용사. 근데 분사는 무슨 싸움? 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태를 가지고 여러분 싸우는 거니까 태를 구별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목적어의 유무.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면 틀린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 뭐도 된다? 주체를 파악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은요. 앞에 여러분 parking이냐 parked냐라고 싸울 때요. find가 오형식 동사로서 뒤에는 his car가 목적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죠. 자동차가 파킹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동차 입장에서 볼 때는 뒤에 여러분 자동차가 주차를 하는 걸까요? 자동차가 주차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차를 주차시키는 거고 차는 주차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된다라는 표현에서 여러분 parked가 여러분 답이 될 수 있겠고 따라서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한 문제에서 3개를 물어보면 뭐다? 2개만 알면 되고 2개를 물어보면 하나만 알면 된다고. according to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요. 그죠? 자, 9번에서도 지금 보면은 2번하고 4번을 고른 상태에서 니은하고 디귿 중에서 하나만 알면 여러분 정확하게 답이 나오도록 선택지가 관대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니은에 보면은 firing이냐 fired냐라고 할 때 앞에 여러분 with 분사 구문으로서 one share이라는 것이 여러분 with의 목적어 뒤에 여러분 pp의 형태로서 fired가 되는 것이 여러분 맞겠고요. 특히나 디귿의 경우는 2013년도에도 한번 출제가 돼서 수험생으로부터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다 줬죠. 그죠? 왜냐면 이제 miss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워하다도 있지만 놓치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는요. 그냥 떠나다라는 표현에서 여러분 missing이 맞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기출은 항상 반복됩니다. 근데 그 기출 중에서도 문제를 막 그냥 다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을 활용해서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각 시험을 치룰 수험생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다. 그죠?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시험 영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10번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준동사 문제인데요. It is no use ing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코드 ABC에서 잠깐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코드 탑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It is no use ing인데 그러면 정답은 3, 4번 중에 하나인데 try 뒤에 투부정사냐 try 뒤에 ing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분명히 노력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냥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했어요. 정답은요. 3번. 문법의 난이도는 상이었습니다. 꼭 나올 만한 파트에서 그래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된 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7번 문제는 맞췄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번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이요. 자, 11번의 선택지 모르는 거 없겠고 항상 저는 2번 선택지 강조를 했었어요. forged, 가짜의, 위조의. 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counterfeit를 봤다면 정답을 진짜 2번으로 그냥 내용을 몰라도 찍지 않았을까? 정말 생각이 듭니다. 11번 한번 갈게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권이라는 것은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위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while이 제가 중간에 나오면은 얘는 동안애가 아니라 반면애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죠? 반면에 Ineffectiv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시스템이야? 근데 그 시스템은요. 어려울 거랍니다. Too full. 그러니까 속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권은 얼마든지 위조를 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여권은. 하지만 그 여권을 확인하는 그 체제, 시스템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자, 뒤에 to 빈칸 fingerprint or Irish 뒤에 than이 나오고 있어요. 자, 위에 more 동그라미 뒤에 than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more들은 제가 뭐라 했어요? 대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잘 봐요. 패스포트는 빈칸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fingerprint, 지문이죠. 그 지문, 그것 자체를 빈칸하는 것은 그럼 여기에 나오는 fingerprint or Irish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Identification system이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재진술 구조라고요. 앞에 나왔던 말을 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대문자 한번 매겨볼게요. passport에다 대문자 A, identification system에다 대문자 B. 되셨죠?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fingerprint or Irish가 누구라고요? 대문자 B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로 밑에 있는 passport는 대문자 A가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A는 속이기 쉬워도 B는 속이기가 어렵다. 이 내용이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두 번째 빈칸에 여권을 위조하는 것보다 fingerprint, 지문을 위조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위의 내용과 알맞는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위조하다. 여기서 정답의 근거는 stolen or counterfeited가 됩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어요. 11번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정말 수업 시간에 어휘만이라도 여러분 잘 정리하셨다면 이건 정말 찍어도 느낌상 찍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오케이. 자, 12번 한번 갈게요. 자, 12번은 우리가 문풀집에서 좀 유사한 지문을 좀 봤어요. 그죠? 유사한. 12번하고 18번은 여러분 좀 유사한 지문입니다. 보시면. 자, 12번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뒤에 믿을 수가 없대요. 잘 안 믿는데요. 뒤에 대절 사실을. 그 선생이요. 뒤에 인간답다. 뒤에 인간의 빈칸을 가지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좀 합격하신 분들이나 뭐 혹은 이제 상담을 받으러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은 되게 항상 저한테도 이제 되게 신기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런 얘기죠. 자, 하지만 이제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뒤에 학생들은 곧 알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을 잘 알게 되었을 때 그 학생들은 이제 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give orders를 하는 이 사람은 뒤에 have all sorts of faults and bad habit. 모든 종류의 단점들과 그리고 bad habit,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저희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저랑 한번 밥을 한 번이라도 같이 뭐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허당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 뒤에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자, 그는요, 그 선생은 맨날 약속 시간에 늦어요. 그리고 그 선생의 그런 어떤 오피스는 굉장히 어지럽혀져서 untidy.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ill-mannered하다는 얘기죠. 단순히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선생도 학생들과 같은 똑같은 just human,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빈칸 자리에 단서가 되는 부분은 곳곳에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has all sorts of faults and bad habits. 선생님도 모든 단점들과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단서겠고, 그 뒤에 약속 시간도 늦고 사무실도 더럽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빈칸 자리엔 여러분 뭐가 들어갈까요? fault를 대신할 수 있는 정답은 그렇죠. 3번의 weakness가 들어가겠죠. 그죠? 인간의 그런 어떤 연약함을,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고요. 자,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보시면, 자, 앞에서 이게 얘기하는 게 13번에서 혹여나 1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 속담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인데요. 근데 분명한 건 1번하고 2번은 제가 찍기 수업 맨 꼭대기에다 써드렸죠. 이거 속담 여태까지 기출된 거 다 모아놨으니까 그거 한 번은 보고 가시라고, 의미가 무엇인지, 뭐가 나왔는지. 자, 보시면은요. 자, 내가 집을 떠났을 때 아빠는 나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오래된 어떤 속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말하면서 만약에 너가 뒤에 눈을 한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네가 가게 된다면은 뒤에 close one eye and join them. 눈 하나를 네가 감고 살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한단다. 아니, 나는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나도 그들과 같이 눈을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여기에서는. 그죠? 나는 분명히 눈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은 안 된다는 거예요. 1번은 유유상종이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낸다, 어울린다, 이런 표현이잖아. 그죠? 나는 분명히 눈을 두 개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어떤 눈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회에 갔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지내야 한다는 얘기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자, 그러니까 13번에선 여러분 빈칸 자리에 2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겠고요. 다리를 한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다리를 절면서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13번에 여러분 정답은요. 2번으로 가시는 게 맞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14번은요. 단서만 찾아드릴게요. 맨 마지막에요. but 이하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게요. 뭐라고 그래요? 하지만 unable to locate the suspect. 용의자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3번에 근처에서 잡혔다는 건 틀린 거죠. 안 잡혔어요. 안 잡혔습니다. 아직 안 잡혔어요. 그죠? 3번은 틀렸으니까 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15번 한번 보시면요. 15번에요. 4번에요. 가격이 비싸다는 게 틀렸어요. 앞에 말은 다 맞아요. 실리콘 스프레이가 좋다. 이런 말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러한 스프레이는 inexpensive, 절대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inexpensive. 제가 독해 코드, 그러니까 독해 21 특강 수업에서도요. 세부사항 파악이 잘 나오는 문장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3, 4번이 답이 된다는 건 늘 얘기를 했었고 4번부터 풀어야 된다는 것도 늘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얘네들이 잘 나오는 문장은 방금 14번에서 본 것처럼 벗이 있는 거. 지금처럼 unable이라든지 inexpensive와 같은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16번과 17번 있죠. 얘네는 14번, 15번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16번, 17번은 내용 일치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지문 하나당 세부사항 파악 유형이 내용 일치, 문제가 하나 나온다.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 문제가 하나 나온다. 다시 한번. 지문이 하나인데 문제가 하나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인데 그 문제가 내용 일치를 물어봐요. 그럼 걔는
주제 제목 요지, 특히 요지를 묻는 문제와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여러분 사실은 틀린 거 찾는 거, 세부적으로 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16번에 일치를 물으면서 지문 하나당 문제 하나만 남았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주제 제목 요지와 같이 푸셔야 됩니다. 첫 문장이 근거가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 reason. 뒤에 emotions 가로 열고요. 어디까지요? Our performance까지 가로를 닫으세요. 자, 지금 이 시험을 정말 난 이번에 합격을 할 것이다, 해야 된다라고 시험을 보셨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절망스럽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emotions부터 바로 밑에 있는 performance까지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지 않은 분들, 혹은 이러한 구문 독해가 안 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문법 이론을 아무리 봐도 점수는 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확한 해석이 돼야 되고 정확하게 끊어 읽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해 코드, 알고 있는 문법 포인트 85가지 이러한 것들이 문제에서 여러분 녹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끊어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문을 해야 된다고. 구문을요. 그래서 우리 독해 특강 때는 오히려 여러분 매 시간마다 여러분 구문을 같이 끊어서 읽었던 훈련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코드 시크릿에서도 여러분 과제를 내드리면서까지 해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16번에 emotions부터 performance까지 끊어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감정이 뒤에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 능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emotions, 그것이 adaptive value, 어떤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뭐가요? emotion이요. 감정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우리가 뒤에 어떤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그 얘기가 이제 밑에 나오는 것이죠. 3번이 답이죠. 걱정은 과업에 집중하는데 좋은 수단이 된다. 여러분, 오히려 2번은 틀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도 틀린 얘기가, 반대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1번은요. 걱정과 준비성은 심리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주제만 봐도 3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마지막 수업에서는 요지를 찾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의 반대를 찍어야 된다. 이 얘기죠. 스트레스는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근데 요지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나온다고. 스트레스는 때론 우리에게 이득을 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오는 게 답이 된다고요. 이례적인 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의 반대. 이게 여러분 요지의 답이 되는 경우, 지금도 3번이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17번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여러분 보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번에 있는 말은 아예 없는 말이고요. 2번하고 3번은 오히려 답이 되는 4번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2번의 경우는 최소한의 희생 안 된다고. 일단은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무정 추정의 법칙 배우셨죠. 일단은 그 사람의 혐의가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여러분 수사를 하실 때는 그 사람 용의자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서 보는 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참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자의 유죄가 인정된다. 아닙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수에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정답 4번이 여러분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여러분 20번 빈칸 문제 풀고서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까지 여러분 풀고요.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고요. 아마 올라가는 여러 가지 여러분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제 카페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보도 자료도 있을 거고 메가시에스 홈페이지에도 여러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여러분들 올바르게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번에 여러분 가시면 자, 빈칸 자리 여러분 보시면요.
근거만 제가 딱 찾아드릴게요. 자,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어디죠? Aggressive drivers react ferociously toward others in several dangerous ways. 공격적인 운전자들은요, 뒤에 어리석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요. 어떤 방식이죠? 몇 가지의 위험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죠. 한 가지 방식은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방식은 또 이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걸 보아하니 방금 읽었던 위에서 5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빈칸에 들어갈 말도 고로 주제문으로서 정답은 몇 번이죠? dangerous ways. 이게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요. 2번에 hazardous하고 동의어가 되는 것이 바로 누구다? 그렇죠. 위에 있는 여러분 dangerous라는 건 여러분 이번 달 기본반에서도 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정답은 여러분 2번 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보시는 앞으로 이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초심자 분들은요. 정말 그 어휘 공부를 하실 때는 진짜 올바른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절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여러분 제발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주요 어근을 통해서 학습하기를 여러분 강력하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여러분 어휘 수업에 있어서는 어휘 학습에 있어서는 기초 어휘를 기반한 기출 어휘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게 어휘의 주된 내용이고요. 문법은요. 절대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법은 이론만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이론만 보면은 그냥 여러분 그냥 문법 포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문법을 보실 때는 이론과 함께 예문과 함께 기출 문제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문법은 누구보다도 어떤 파트보다도 실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감을 익혀야 한다라는 식의 독해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자, 다만 여러분 지금 어휘하고 문법이 조금 되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 독해를 하셔야 되고요. 독해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여러분 막 스킬을 적용해 가면서 푸는 것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정확한 해석을 기반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 단계에서는 구문 독해 정도가 여러분들 가장 알맞은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정말 앞으로도 여러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뭐 증명을 해 주겠지만요. 정말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진짜 뭐 80, 85, 90 이건 여러분 정말 따놓은 당상입니다. 정말로 그 정도 점수는 정말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번에도 여러분 어김없이 뭐 모의고사에서 계속해서 4, 50점, 특히 50점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85점 찍었다.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받은 점수가 아닌데도 85점 나왔다. 이런 학생들도 여러분 있고요. 뭐 30점 뛰었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보면은 뭐 3개월, 2개월, 3개월 공부를 해서 점수가 좀 잘 나왔다. 뭐 90점 넘었다. 라는 학생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이런 어떤 학생들이 여러분 증명을 해주는 것처럼요. 정말 믿고 커리큘럼만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그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번 시험에 정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정말 본의 아니게 나의 어떤 계획과는 다르게 정말 시험이 조금 잘 안 나왔다. 점수가 좀 잘 안 나왔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추석 때까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쉬시고요. 쉬면서 좀 마음 정리도 하시고 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여러분 연락을 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을 저한테 주시면 노량진에서라도 여러분 만나서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해요. 그런 학생들은 정말 진심으로 안타깝지만요. 하지만 이 시험을 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여러분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쵸? 아직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는 들리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해서 경찰을 정말 포기한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은 여러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추석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적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하느라 지치신 그런 어떤 몸을 조금은 추스리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 다시 시험지를 들고 찾아오시든가 연락을 주시든가 그렇게 여러분 조금 방향을 학습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루트를 좀 마련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해설 강의 여러분들 정 꼼꼼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회포를 좀 푸시고 좀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조금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그죠? 조금 우리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서 좀 즐길 수 있는 마음 놓고 여러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 정규 수업 때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